끝으로 오티머스 직무유기까지 찾아보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될 사건은 아마도 공소시효가 12일 남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들의 모의이중 조사일 것입니다. 재소자들의 모의이중에 대해서는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수사팀들의 모의이중 고발 사건이 현재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사건 또한 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필요합니다. 이문정 검사에게 사건이 가야만 정상적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박범계 장관님 수사 지휘권 발동해 주십시오. 국민청원이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터진 미래의 검찰총장 이문정 검사님의 글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준비하다 이문정 검사님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적폐들 정말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글이었다. 강력한 한방이었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습니다.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로 22일까지 김씨의 공소시효가 남았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렸으며 간접적으로 박범계 장관에게 부탁을 한 것이죠. 수사 지휘권 발동을 해달라.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이며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 검찰들의 만행으로서 최 씨의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최근 터진 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방금 올라온 글입니다. 적폐들 정말 후덜덜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문정 검사가 글과 함께 링크한 한겨레 칼럼 제목을 보면 더욱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한명숙 모의이중 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 길건 칼럼 첫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조난관 대검 차장의 지시로 자신이 맡고 있던 한명숙 전 총리 모의이중 사건 수사에서 배제가 됐다. 당시 공판에서 이중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쪽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각각 4일과 20일 남은 시점에서 나온 검찰의 제19 감사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틀 뒤 윤석열 전 청장은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라며 사퇴를 했다. 곧이어 대검 감찰 3가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공남 종결 처분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이 오랜 기간 취재하고 확인해서 보도한 사안을 단기간 만에 뭉개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제기가 아닌 수사와 공소유지 단계에서 일어난 검사들의 범행 행위이다. 즉 모해이중 혐의를 다루는 사건이다. 모해이중이란 피고인이 유죄 선고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경우를 말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은 그야말로 검찰과 언론이 합작한 정치 공작의 사건입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하는 사건으로서 오직 이문정 검사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문정 검사는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사건만 주면 됩니다. 정의를 바로 잡겠다고 했으며 정치검사 단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뭐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범계 장관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이라 팩트체 이런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진다면 그 패배의 책임이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임덕이 바로 빠지게 될 것이다. 반면 국힘당이 진다면 거의 뭐 당이 해체가 될 수도 있다.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말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막강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완전 박살내버렸습니다. 5살 훈이한테는 권력형 땅 투기 의혹으로 묵사발 만들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는 불법 사찰 관여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며 묵사발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진상규명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엽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박형준의 그 불법 사찰에 대해서 털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살 훈이에게는 공직자 자신이나 일가족에 대해 특혜성 조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부동산 비리 아닌가? 태훈아, 맞지?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막강 민주당은 5살 훈이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뚜가 패고 있었는데요. 박형준 후보의 입장은 불법 사찰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 후보로서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 KBS가 4대강 사찰 자료 원문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보도를 보면 증거가 명확한데도 박형준은 오늘도 모르는 일이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던 박형준 후보가 저지른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속박한 것은 명백한 범죄 의혹 행위다. 라고 강력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그래도 이날 민주당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바로 김종민 의원 포탈 보수 뉴스 장악에 대해 직격을 날린 부분입니다. 육성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오늘 포탈 뉴스 전달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탈 뉴스는 개인 사기업의 영업행위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포탈 뉴스를 통해서 전국민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국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 시스템 같은 겁니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과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7일 MBC의 스테이트의 보도를 보면 포탈 네이버와 다음 뉴스에 기사 노출에서 보수 편향이 심각하다 이런 심층 취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이버를 보면